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요즘에 뭐 지금 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럽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외 이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슈들 중에서 해외 이슈들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뭐 정치권 이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를 하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주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이슈, 트럼프 수혜주라든지 미중 관세 전쟁 수혜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뭐 이재명 씨 뭐 그런 기타 등등등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이제 그때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AI 딥시크 이슈 아니면 로봇 이슈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을 때 움직이는 테마주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즉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수익을 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많이 춥죠. 굉장히 추운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봄이 오겠구나. 네? 주식하다가 생긴 병 같은 건데, 너무너무 춥고 막 힘들 때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겨울 끝나가는구나. 이제 봄이 오겠구나. 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한번 추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주식할 때 막 급락이 나오거나 또는 반대로 급등이 나오면 항상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얼추 맞아요. 이번에도 이번 추위가 거의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물론 이제 앞으로 더 큰 눈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루 반짝 추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추운 거는 이게 비계진 거의 피크를 마지막으로 찍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어제 낮에 목감기부터 시작해서 감기가 살짝 오려고 하길래 막 미리 좀 챙겨 먹고, 약 같은 거 챙겨 먹고 좀 보온 좀 신경 썼더니 다행히 감기가 넘어갔어요. 네. 네. 감기 걸리지 말라고 제가 항상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걸릴 뻔했는데 눈치를 채고 대비를 좀 했더니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네. 몸이 아프시면 주식하는 사람은 손해예요. 왜? 항상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정신력이 대단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몸이 아프면 정신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 이상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자 보도록 하죠.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 영향받아서 조금 하락 출발했어요. 마이너스 0.4% 정도 조금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감아 올렸는데, 오늘 코스피 쪽에는 뭐 사실 크게 올라온 대형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삼성전자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살짝 돌아서요. 보시죠. 네. 삼성전자 여기. 네. 플러스 3.5%.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마이너스 1.3% 하락 출발했거든요. 근데 끝날 때는 마지막에 거의 한 플러스 4%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잘 안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좋았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삼성전자가 막아줬다. 아주 오늘 잘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잘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여기는 많이 올랐죠? 0.9%. 그러니까 1월 초가 여기에요. 여기 2월 초는 여기고, 그죠? 항상 월말 월 초에 꼭 지어 막네요. 네. 많이 올랐죠? 여기 코스닥 지수가 작년 12월 9일날 바닥을 찍었는데, 언뜻 보시기에는 이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랬나 보다.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그냥 별로 떨어진 게 없었습니다. 한동훈 씨가 대통령 뒤통수를 치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그게 바닥이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 그때 요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100포 코스닥 지수는 120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저점 대비 한 20% 올라온 거죠. 엄청 올라온 겁니다. 네, 수많은 근데 이거 이후로 지수가 20% 올라오는 동안 저는 거꾸로 주식하는 사람이 한 20% 줄어든 것 같아.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그러니까 네, 오히려 주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응? 맨날 망한다 그랬던 언론들이 요즘에 주식하면 기회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겁이 나서 도망을 치면 그 사람들이 놓고 도망간 그 돈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더라고요. 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바꾸지 마시고 네, 열심히 꾸준하게 가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수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잘 끝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늘 급등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볼게요. 일단은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들을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급등한 것 중에 뭐 되게 많은데 상한가는 것도 있고 자, 뭐부터 볼까요? 일단 오늘 급등 제일 많이 한 거,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PEI라는 게 있는데, PIE 상한가 2연상 나온 거거든요. 되게 부러우시죠? 유리기판 관련주로 해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한가에 가고 있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신규 상장한 지 5일째. 지난주 화요일날 상장했어요. 이걸 누가 사? 응? 근데 신기한 거 이런 것도 자기들이 추천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전 이런 거 추천 안 합니다. 저 같아도. 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얘가 뭔 줄 알고. 응? 상한가 이현상이 하나 있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란 얘기죠. 응?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한 거 중에 뭐 글로본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네? 이거거든요. 동전주죠. 낙폭과대 엄청 심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 1996년 이게 외환위기 오기 직전이죠. 그때는 주가가 431만 5천원, 430만원짜리 주식이었대요. 물론 이제 뭐 수많은 감자와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겠지만 옛날에는 430만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800원. 이름도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거 상한가 나왔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지금 급등을 하더라고요. KRM 뭐 상한가 같거든요. 근데 차트 꼴을 보세요. 뭐야 이거? 왜 갔느냐? 2분기 낸드 가격 반등 및 K칩스법 기대감 지속으로 갔대요. 이상하잖아, 그죠? Wise not. 차트가 이상하게 생겼죠? 상세한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뭐 2주 전에 막 40% 급락되어 있는 걸로 돼 있죠. 뭐야 이거 이상하시죠?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거 뭔지 관심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올릭스 점상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저 밑에서 이러다가 그냥 툭 튀어 올라온 거예요. 미국 12112와 뭐 공동 9천억 규모인가? 네. 공동 개발 및 뭐 라이선스 계약했대요. 호재죠. 이거는. 그다음에 유일 에너테크 상한가 같거든요. 이유는 현대차 그룹의 뭐 전고체 라인이 3월달에 본격 가동할 것 같아요. 그냥 차트를 보세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런 데서 왔다니까요. 쌈지엔터 영업이익 적자폭 축소 및 4분기 영업이익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상한가 같대요. 그런데 낙폭과 대주죠.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게 되게 많은데 다 이래요. 삼양 NC캠 신규 상장주인데 얘는 6일차.
이러고 어떻게 사? 첫날 하한가 맞았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사 이거를? 빛 좋은 개살구죠, 그죠? 휴림 로봇. 호재가 있어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쪽에 갔으니까. 근데 27% 급등을 했는데 이런 데서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의, 이거는 싸게 사신 분들의 영역이라기보다 물려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걸 누가 사 요즘에 이런 거? 있겠지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런 낙폭과대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참고해서 모르고 샀으면 모르고 샀겠지. 모르고 샀으면 모르겠는데 알고는 잘 안 삽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여기도 24% 급등했는데 낙폭과대주죠. 이것도 아까 현대차 전고체 라인 그 이슈 때문에 간 거고. 레이크 머티리얼 이것도 뭐 이건 반도체도 되고 2차전지도 되는 회사니까. 사피엔 반도체, 예. K칩스법 기대감 19% 급등. 좋긴 좋은데 엄청난 낙폭과대. 이런 거예요. 뒤에 보면 피노 그리고 뭐 SM코 똑같습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요거 피노는 무슨 게임 테마 뭐 이쪽인데 다 낙폭과대주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쪽은 그냥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회성.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해서 주가를 좀 올리긴 해야 되겠는데 뭐 없을까 그랬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게 올리자 그래서 확 올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테마주들이 지금 계속 지속 가능한 이런 급등이 나오겠느냐? 그것도 좀 그렇다는 얘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회성. 나중에 자리를 잡고 또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만 지금 당장은 일회성으로 보인다. 뭐 추가적인 상승 한두 번 나올 수 있는데 이미 급등을 많이 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수익보다는 이제 고생하실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뭐 관심 갖고 공략하시는 것까지 말리진 않겠는데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 시간회에서는 또 뭐가 갔냐면 좀 재밌는 게 시간회에서 이런 게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회에서 그 일본 관련주들이 갔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간회에서 종목들이 뭐가 급등을 했는데 일본 관련된 이슈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지? 이걸 좋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냐면 일단 뉴스를 좀 하나 보시면 일본 도쿄대하고 NTT 여기에서 기존보다 1000배 빠른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했대요. 이게 우리나라인가요? 아니에요. 일본 연구팀이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뭐 오후 2시니까 시간회가 아니라 장중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센 거면은. 근데 일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간회에서 KCS가 상한가를 갑니다. 잠깐만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요. 시간회를 보시면 보이시죠?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왜? 그러더니 이제 QSI라고 있어요. QSI. 요것도 동일한 이슈로 시간회에서 상한가 갑니다. 시간의 점상입니다. 시간외 점상.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희한하죠? 시간의 잔량도 상한가 잔량도 되게 많아요. 또. 그 다음에 R 서포트 이거 이제 재택근무 수혜주 이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여기도 보면 장중에 4%로 끝났는데 시간회에서 상한가 갑니다. 왜? 아까 그거 일본 도쿄대하고 NTT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우리나라가 뭐 일본 적입니까?
왜 가지? 어? 그러니까 뭐 아니 저는 그래요. 뭘 엮어서든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저는 대찬성이에요. 왜? 어쨌든 뭐 올라가니까 물려있는 분들 본전 찾을 수 있고 싸게 사신 분들 기분 좋게 수익 낼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라도 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좀 낯설어서 시장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좀 낯설어요.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네 지금.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요 일본 도쿄대 NTT 이슈 가지고는 이쪽 양자 컴퓨터, 양자 뭐 이쪽 관련주들이 상승이 뭐 지속적이지는 어렵겠다. 지속적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KCS 차트 보시면 이미 12월 말 1월 초에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서 얘기가 또 나는 거거든요. 아쿠아점을 제끼면 천만다행인데 못 제끼면 이제 많이 물리겠죠. 그것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8시 20분 정도 됐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시간대까지 딱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고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다 보시려면 이제 힘들잖아요. 네,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이쪽을 볼까요? 이제 정치권 이슈하고 이제 해외 이슈. 일단 해외 이슈 먼저 얘기해드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종전이죠. 종전이나 휴전, 종전한 또는 휴전한. 요즘 종전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이번 주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젤렌스키도 지금 지난주에는 뭐 종전한 얘기 한 거 없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얘기 나온 거. 근데 아니죠.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속도. 네? 벤스 이 사람이 이제 JD 벤스라고 해서 트럼프 정부의 이제 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미넨 안보 회의에서 젤렌스키를 만난다. 예. 이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도 또 만날 예정인 것 같고. 그리고 누구예요? 러시아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이번 달 초에 전화 통화한 걸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제 시작하는 우크라이나 종전안이 이번 주에 그죠? 이번 주에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보시면 그냥 우크라이나 관련주, 재건 관련주들은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좀 올라간 건 뭐냐면 현대건설기 이런 거죠. 잠깐만요. 52주 신고가가 부드럽게 나오고 있죠. 슬슬 올리죠.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짜리니까 소형주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묵직하게 올라가요. 그 전에 SY 스틸텍 같은 게 올라갈 때도 이게 작년 7월부터 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때 좀 묵직하게 갔어요. 이게 대형주는 아니에요. 이거는 소형주인데 소형주가 되게 묵직하게 오래 갔어요. 꾸준하게 갔습니다. 이런 거 하고 지금은 이제 SY 스틸텍을 사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올라온 지 꽤 됐으니까. SG 이런 것도 관련주가 되죠. 근데 여기도 보면 7월달 작년에 급등했었고 약간 개별주인데 좀 묵직하게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많이 가겠죠. 그죠? 네. 그 앞에 뭐 많이 간 곳도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야? 아까 SOS 스틸텍을 얘기했었고 얘기했죠. 다른 것들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SOS 스틸텍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 앞으로 많이 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슈도 계속 나올 거고. 여기 뭐 이런 뉴스. 네. 사진 이렇게 실린 거 보면은 나 알 것 같아. 딱 사진을 딱 보면 이거 어디 언론사다.
트럼프 사진인데요. 네. 누가 보면 황달 걸리셔가지고 황달 증세 아니에요 이거? 건강에 무슨 큰 문제 있는 것처럼 그죠? 네. 사진도 어떻게 이런 걸 어디겠어요? 오른쪽 성형이겠어요? 왼쪽 성형이 저기겠어요? 네? 그죠? 황달 걸린 사람 이래요. 여기 보면 제목이 뭐예요? 트럼프,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위에 통화했다 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해외 이슈는 좀 편해요. 왜? 이게 그거대로 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어요.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남의 문제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은 종전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서로 너무 시간이 오래 끌었거든.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 했다고 그러고, 그 누구야? 러시아도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졌고.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도 당연히 그만큼 잠시만요. 네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많이 나온 뉴스는 그거죠. 트럼프가 이제 철강 관세 뭐 25% 때린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거나 그런 건 안 하죠 지금. 오늘 뉴스는 보시죠. 트럼프가 10일 철강 25% 추가 관세 발표한다. 이거는 왜 큰 이슈가 안 됐냐면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철강 관세 25%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때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그때 못 갔거든.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국 철강 회사들 그 경쟁이 올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약간 피해는 있겠죠. 피해는 있겠지만 이게 한번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철강주가 내려앉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 철강 회사들이 아무튼 저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을 때려잡는 거예요. 중국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모든 나라의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발표한다. 이거 왜 관세를 부과하게 돼? 이거 왜 발표했냐면 중국이 자기네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서 만든 철강이 미국으로 들어가면 관세를 많이 때려 맞으니까 다른 나라로 이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옛날에 문제 많이 됐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철강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박스가리, 포장지가리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수입한 그 철강이 한국선으로 둔갑해서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 바보 등신도 아니고 그걸 보면서 모르겠냐 이거예요. 알지. 우리나라만 이용하겠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용을 많이 하겠지. 중국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썩은 언론들은 중국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니 나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제 요즘에 이런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중국한테 슬슬 기는지 그 원인을 이제 알겠다니까.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확인을 제대로 시켜주고 있죠. 네? 안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게 다 중국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강은 그 조강 생산량을 가지고 철강업계 순위를 매기거든요. 조강 생산량. 근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을 수 있는데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철강 회사 중에 아주 상당히 많은 수가 중국계 철강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철강 생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누가 피해를 입어요? 중국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각 나라 환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중국이 피해보는 쪽으로 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뉴스 좀 볼까?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뉴스 볼 게 많은데 이제 국내 이슈로 넘어올게요. 자, 미국이랑 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번 주에 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켜보시고,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추가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10%짜리. 지난주 얘기고. 근데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보복 관세 한 게 오늘부터예요. 10일부터니까. 그리고 둘이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한 해 만에 그랬는데 아직 통화 안 했어요. 이번 주에 통화할 수 있겠죠. 빠르면 이번 주. 네. 오늘 갑자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뭘 보시냐면 이제 국내 이슈. 금요일 날 얘기해드렸던 게 그거였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굴 만났다? 네. 시진핑을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이재명 씨 뒤통수 친 거 아니냐? 우원식 씨가 뒤통수를 쳤을 수도 있고 중국 시진핑이 뒤통수를 쳤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우원식 씨가 시진핑을 만나고 왔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재명 밀어내고 본인이 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 그런 게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대통령 나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린 주식을 하니까 간단하게 그 사람 테마주를 보면 돼요. 어떻게 됐을까? 효성 OMB 꿈쩍도 안 합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오히려 떨어졌어요. 장중에 끝날 때도 보합에서 끝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한국 정밀기기, 우원식 관련주인데 움직임이 전혀 없죠.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별 효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은 있겠죠.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 있는데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속으로. 정치인들은 다 그렇잖아. 맨날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죠? 네. 이러고 있네요. 잠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런데요, 테마주는 안 움직였다는 거. 네. 여기 보시고 보여드릴 게 많은데 지금 홍준표 씨하고 오세훈 씨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말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그 다음에 그 홍준표 씨, 이 사람들은 여당 정치인이잖아요. 자, 오른쪽 왼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정치인, 유력 정치인들인데 대통령 탄핵될 거를 생각해서 그럼 조기 대선이 펼쳐질 테니까 거기에 나오려고 막 하고, 막 특히 오세훈 같은 저런 사람은 뭐 내각제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가 집권하려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 또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잘 보시라고. 흐름이 바뀐다고. 자, 여기 보시면 한미일, 오세훈 씨가 그랬대.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는 잘했다 그런 거예요. 왜? 왜 갑자기 또 치켜 세우는데?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또 치켜 세우냐고. 사람 또 헷갈리게. 응? 그러더니 여기도 홍준표 씨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홍준표 씨가 그랬대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서류는 무효다. 윤통 석방을 촉구한다. 왜 또 갑자기? 물론 이제 최근에 여기 탄핵 반대 집회가 좀 거세게 일어나니까 거기서 표 좀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탄핵 반대 집회 연설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었으면. 이 사람은 전환기 씨죠. 네. 본인은 이제 못 가니까, 뭐 이것저것 못 가니까 지자체장들이 가면 좀 그렇다네. 뭐 그게 있다나 봐요. 누굴 보냈어? 네. 부인을 보냈어요. 부인을 보냈어. 왜 저럴까? 생각 잘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얘기해 드릴게요. 임종석 씨가 이 사람 원래 말 이렇게 잘, 이런 말을
뜨문뜨문했던 사람인데 요즘에 연달아서 까거든요. 이건 까는 거잖아요, 그죠? 이재명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 한 표도 더 못 벌어 이러면서 자꾸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등과 합심해 대선 준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야, 이게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뭐예요? 이재명을 우리 힘 합쳐서 버리자. 그 얘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조용하셨던 일명 이제 엄중낙연이라는 분이죠. 이낙연 씨. 참 점잖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엄중하게 보고 있으니까 별명이 엄중낙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씨가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도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분의 말끝은 뭐냐면 이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이번에도 그런 말로 끝나요. 말을 계속 하네. 그렇죠? 이러고 있네. 근데 이 와중에 원래 내일 이런 게 있었어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거를 이제 저기 요거를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보통 이게 일주일 저기 이걸 신청한지 청구한지 일주일 안에 보통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11일까지 11일이면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이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구속이 만약에 취소되거나 아니면 구속 취소 청구가 그냥 뭐 인정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구속이 취소되거나 안 되거나 이거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도 크게 요동치겠다고 그래서 막 시나리오별로 막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속 취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하면 되겠다. 네.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안 받아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편하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도 크고, 그죠? 네. 그러나 전문가는 생각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구속 취소가 된다면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한 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론이 뭐였냐면 구속 취소를 하면 우리한테는 땡큐예요. 그러니까 여야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땡큐라고. 왜냐면 그동안 이게 뭐 법원에 구속됐다가도 풀려날 수 있잖아요. 뭐 보석이나 뭐 이런 걸로. 근데 이게 방향을 모르겠는 거야. 될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여론조사 보면은 막 대통령 막 지지율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한동안 지지율 조사를 안 하거나 발표를 안 하는 거 아세요? 또 발표 안 해. 무지하게 지금 지지율 조사 할 텐데 이상하게 또 발표를 안 한다니까. 대통령한테 좀 높게 나오면. 네, 그런 게 있어요. 다들 눈치채셨죠, 그죠? 네. 어쨌든 방향이 좀 뚜렷하게 보이면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애매하니까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1%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이 취소되면 그럼 이거 뭐 어떤 종목은 급등하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면 난리를 치릴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수익 실현 할 거 해가지고 이제 매도 수익 챙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결정난다니까 좀 지켜봅시다 그랬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기사가 다시 나왔어요. 뭐라고? 주시장 끝나고 나서 법원에서 여기 이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래요.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아까 그거 청구를 20일 날 신문한대요. 그러니까 11일까지 이거 뭐 받아들여 줄지 아닐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연기. 신문이 뭐냐?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 그래 왜 청구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대충 열흘 정도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이걸 또 왜 밀어? 왜 밀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지 아닌지 지금 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네, 또 헷갈리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바로 구속 취소 인정 안 해요. 보통 이렇게 쳐냈을 텐데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끌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구속 취소 시켜주려고 명분 쌓아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요. 네.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요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옵니다. 인권위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한 게 있는데 그게 의결됐대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인권위에서 나왔다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 지금 막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딱 1시간 전에 속보로 뜬 거거든요. 지금부터 딱 1시간 전에 저녁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이렇게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주 명쾌하게 주식 전문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주식 전문가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간다기보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놈이 저는 항상 그 놈이 진짜 무식한 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면 안 되잖아. 모르면 있는 그대로 이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아는 한 대로 이렇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전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얘기한 것만 갖고 얘기하면 오세훈이 말이 살짝 바뀌었다는 거, 홍준표 아저씨가 말이 좀 살짝 바뀌었다는 거, 네? 법원의 태도가 약간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언론들이 오늘 그런 뉴스 많이 나오던데요. 뭐 대구역에서 동대구역이죠. 거기서 토요일날 집회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대요. 근데 그거 사진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보여줬어요. 보수 집회에서 사람 많이 모인 거 절대 안 보여줬거든. 그 왼쪽인 분들 그거 다 아시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근데 막 보여주면서 그래요. 2030이 돌아선 이유를 막 또 쓰더라고. 좌성향 언론에서 쓰더라니까요, 지금. 왜 쓸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모르지. 근데 어쨌든 약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왼쪽은 뭐냐면 이재명 씨를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시진핑이 이재명을 안 만나주고 우원식을 만나줬죠. 그래 토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토요일날도 저기 민주당 탄핵 찬성 집회 한다고 하니까 잘 보시라고. 사람 별로 안 왔대요. 그건 아예 뉴스 보도가 아예 안 나오잖아.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임종석, 이낙연, 그다음 막 까고 있죠. 이재명을 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인터뷰했죠, 갑자기. 응? 3개월 동안 걔 비상계엄 이후로 말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말을 막 하면서 뭐 인터뷰하잖아요. 그게 이재명 씨 그 읽어보세요. 이재명 씨 도와주려고 인터뷰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지. 이재명 씨 도와주려고 인터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이재명 씨 버리는 분위기고 오른쪽은 혹시 윤석열 대통령 풀려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결과는 모르겠어요. 오늘까지는 그렇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일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트럼프의 입을 잘 보셔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종전이랑 중국을 어떻게 때려잡는지 그 두 가지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테마주가 잘 갈 거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쓰레기 언론들이 뭐 트럼프가 뭐 한다더라 뭐 우리나라도 때리는 거 아니냐 그런 뇌피셜로 쓰는 기사는 그냥 걸러버리세요. 그거는 쓰레기들이 생산한 그냥 쓰레기 기사다. 네. 네, 그리고 국내 정치권 이슈는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보면 돼요.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누구죠? 정치인들이죠. 네,
유력 정치인들은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말투, 행동을 잘 보시면 돼요. 이놈들이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셨죠? 네.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네, 아무튼 관련주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움직일 텐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하나 추천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라 추천했어요. 센 놈으로. 바닥에서 거리 없는 걸로 추천할까 하다가 아니다. 오늘은 좀 센 걸로 나가자. 아까 떠 있는 건데 센 걸로 나갔어요. 우리 회원들 아셔야 돼요. 차트가 딱 봤는데 추천주 차트를 봤더니 약간 떠 있다. 센 놈인 거예요. 근데 거리도 없고 저 바닥에 있다. 바닥주예요. 센 거는 센 거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나온 건 센 겁니다. 이게 많이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들었다 놨다를 심하게 한다고. 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많이 사시면 못 견뎌요. 힘들어서. 왜? 심하게 흔들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 뒤에 또 김 실장님이 오늘 급등주들 또 정리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그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내일 또 뵐게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